할렐루야, 제시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려사의 고려 부분까지 저희가 정치사를 했고요. 오늘은 조선을 하겠는데 고려하고 조선에게는 극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고려는 누구의 나라였어요? 성이 왕씨야. 왕이라서 왕이 아니라 왕씨의 나라였어요. 알겠죠? 근데 여기는요. 이씨의 나라야. 성이 그러니까 왕의 이름들이 이씨였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내가 왜 이걸 썼냐면 이 고려라는 거하고 조선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고려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사를 하면서 정치사는 언제부터 정치사가 있게 돼요? 청동기부터. 그러니까 청동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정치사와 여기까지의 정치사와 조선의 정치사가 달라요. 뭐냐면 왕이 있었던 것은 이건 성이 왕씨야. 왕이 아니라 왕이 있었던 거는 여기도 단군 왕검 해갖고 있었어. 그런데 조선도 왕이 있었어.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뭐가 있었냐면 귀족이 있었어요. 귀족.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귀족이면 자기도 귀족이 되는 거야. 대물림 되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과거도 언제부터 있었단 말이야? 고려부터 있었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사실은 그 남북국 시대 때 여기에 여기 남북국 시대 과거는 아닌데 관리를 등용하기 관리의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독서 상품가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과거 형태랑은 좀 달랐어. 그런데 과거는 여기서부터 있었어요. 마치 쌍기가 고려 광종 때부터. 그런데 본격적으로 조선에는요, 이 귀족이 없어지고 귀족 대신에 뭐가 있게 되냐면요, 사대부가 있게 돼요. 사대부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귀족이 아예 없어지고 시험을 쳐서 올라오는 것이야. 그래서 사대부라고 하는데 사대부는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양반으로 봐요. 양반으로. 이때 양반이라는 것은 문관과 무. 그러니까 문과 시험을 통과하든지 무과 시험을 통과하든지 통과한 사람만이 뭐라고? 될 수 있었단 말이야. 맞지? 이제 네. 사대부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들을 준비하는 모든 고시생쯤 되는 사람들 다 사대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알겠죠?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게 뭐가 된다? 이 양반이 세습되는 형태로 되어버린단 말이야. 원래는 자기 아버지가 관료였어. 그지? 그 문반이었어. 아들이 통과를 못했어.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근데 뭐라고? 계속 돈이 있으니까 공부를 시켰겠지. 그러니까 계속 그게 세습이 되어 왔다는 거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라고요? 여기는 귀족이 있었고 여기는 귀족이 없었어요. 그러면 항상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왕과 귀족들, 특히 삼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가는 것을 뭐 삼국을 스타트로 해서 우리는 고대 국가라고 해요. 고대 국가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고려시대까지는 왕의 세력과 귀족의 세력에 아주 치열한 각축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삼국시대 때 대표적으로 삼국시는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어요. 고구려의 귀족 세력, 귀족들의 회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제가 회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대로 헤쳐먹겠습니다. 해서 여기에 수장을 대로라고 하고요. 이게 해서 나중에 막리지가 돼요. 이 막리지가 연개소문 때 뭐가 된다고? 대망리지로 명칭이 바뀌어요. 백제는요. 그렇죠. 정사암 회의라는 기구를 두고 여기서 있는 사람을
최고수장, 우리 국회의장 같은 이런 느낌이야. 상좌평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신라에는요. 이게 제일 잘 나오죠. 왜? 신라가 제일 오래 갔으니까. 화백 제도가 있었어요. 화백회의. 화백회의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화백회의는요. 만장일치야. 뭐냐면 다수결이 아니야. 여기는 다수결인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화백회의는 결여되는 거야. 화백회의의 수상이 뭐예요? 이름이 상대 등이야. 그래서 삼국시대는 봐봐. 삼국시대에 그 신라를 보면 지도가 이렇게 돼요. 이런 느낌이야, 신라가. 응. 여기에 신라에서 여기 정점을 찍은 왕이 누구냐면 신문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누구죠? 통일한 사람이 통일문무왕이 통일을 하는 거야. 통일문무왕 이렇게 한다 이가 맞지?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어. 누구야 이 사람이? 그렇죠. 태종 무열왕. 무열왕이 누구냐면 김춘추였어요. 문무왕 이름이 뭐라고? 김법미디야. 김춘추는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었어요. 신문왕 때 여기 위에는 뭐냐? 왕권이야. 알겠죠? 신문왕 때 신문에 날 만큼, 맨날 뉴스페이퍼 킹이라고 하잖아. 신문에 나올 만큼 그 정도로 왕권이 강했어요. 그렇다면 왕권이 강하다는 말은 누구의 권한이 약하단 말이야? 귀족의 권한이 약했단 말이야. 귀족의 대표가 누군데? 상대등이란 말이야. 상대등의 권한이 약했어. 맞죠? 그렇다면 왕 혼자서 정치를 할 수 없어요. 다른 정치적인 세력을 둬야 되죠.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육두품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점점 세태기를 겪어요. 이 세태기를 겪는 때, 이때가 어느 왕 때부터 세태기를 겪느냐면 경덕왕이라고 있어요. 경덕왕 하면 기억해야 될 게 종이 하나 있어. 에밀레. 문화사에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해요. 야 솔직히 왕도 좀 쪽팔리잖아. 뭐가? 자기가 뭐 해놓고 있잖아. 박수흠 종 이렇게 해봐. 얼마나 웃기겠노. 박수흠네 아들이 뭐라고? 박수흠 아들이 뭐 박새별이 딸이다 많이 박새별이다 이러면 그 우리 아버지가 너무 훌륭했다. 그 우리 아버지 박수흠 뭐 종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경덕왕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성덕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덕대왕 신종이 다른 말로 에밀레종이었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점점 왕권이 하락되다가 언제 완전히 많이 하락됐냐면 누구? 해공왕 때 이 사람 동성연애자였어.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라는 말이 뭐예요? 자녀를 주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뭐가 생긴단 말이야? 왕권의 잦은 교체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완전 막바지로 달려간 여기가 누구야? 여왕이 있어. 내가 진상이라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진성 여왕이야. 진성 여왕. 그래서 진성 여왕 자기 삼촌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맨 마지막의 왕이 신라의 제일 마지막의 왕이 누구예요? 경순왕. 이름은 김부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고려에 뭐가 되죠? 사심관이 돼요. 사심관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다스려야 돼. 다스릴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넌 끝이야. 이런 거야. 알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사심관은 그 지역의 호족들이 사심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라가 이렇게 되어 왔다는 거 복습을 한번 하고 고려에서는 딱 왕을 3사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 맞아요? 네. 아니 많이 기억해도 되는데 첫 번째는 뭐야? 왕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왕종. 그 다음에 춤 어쩌고 저쩌고는 잊어버립시다. 맨 마지막에 누구라고요? 이 3사람 기억하면 돼요. 왕건은 나라를 세웠어요. 왕건은 뭐라고? 무조건 다 받아들였어. 맞지?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해야 되겠어? 결혼을 됐다 많이 했어. 왕건의 부인들이 완전 많아. 그러니까 다 민족 융합 정책을 썼단 말이야.
백제는 무찔러서 신금을 무찔러서 받아들였지만 신라는 김부가 투항했잖아. 맞지? 발해에서도 넘어왔어. 다 받아들였어. 그러려고 하면 받아들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가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됐다 많이 한 거지. 그 중에서 그래서 이 광종은 누구냐면 이 왕건의 셋째 아들인 셋째 아들, 왕건의 셋째 아들이 왕소라고 해요. 이 이름은 왕씨야. 이름은 성이 왕씨지. 왕소예요, 왕소. 왕소가 있는데 이 사람이 광종인데 이 광종 왕건이 있을 때까지 여기서 어떤 세력이 힘이 많았어요? 호족 중에서도 호족끼리 결혼한 걸 뭐라 하대? 문벌. 왜 문벌이 합쳐졌대서 문벌 귀족이 왕건보다 더 강력했어요. 근데 이 문벌 귀족보다도 이 광종의 힘이 세워질 때가 있어. 두 가지 정책을 썼어. 첫 번째 노비 안건법. 그 다음에 과거.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문벌 귀족을 눌렀어요. 그래서 쭉 있다가 문벌 귀족을 눌러도 뭐라고요? 역시 어떤 세력들은 하대받았죠? 무신들. 시험도 없었어. 왜? 실전에서 이기는 놈이 올라가는 거야. 맞잖아. 전쟁이 많아가지고. 맞죠? 네. 왕건 때는 누구랑 쳐들었다? 손과 친했어. 그 뭐가 쳐들어왔어? 거란. 맞지? 거란이 맨 처음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진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몽골이 쳐들어오고. 맞지? 그래서 여기를 거란이 세운 나라를 요나라, 여기를 금나라, 여기를 원나라고 하는데 원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하는데 우리나라를 9번이나 쳐들어와. 여기 몇 번 들어왔다고? 3번 들어왔어. 여기는 9번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문화재를 다 소실시켜버리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래서 원나라에 대대로 충성해라는 의미로 공민왕 이전까지를 뭐라고? 충렬왕, 무슨 왕, 어떤 왕이야. 알겠지? 근데 공민왕은 자기가 난 충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때 당연히 원의 세력은 약화됐겠지. 맞지? 중국에서 원에 반발한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여기 반발한 세력을 뭐라고 했냐면 홍건적이라고 했어요. 이 홍건적의 우두머리가 세운 나라. 주원장인데 주원장이 세운 나라가 명나라예요. 그래서 명과 조선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말이야. 고려일 때 중국은 어떤 나라라고? 송나라였다. 대부분. 근데 나중에 후반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원나라였다. 조선일 때 뭐가 됐다? 명나라였다. 임진왜란을 거치고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청나라가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조선일 때는 중국은 한나라였다. 그래서 한나라한테 멸망하잖아. 한사군이 설치되고. 맞지? 삼국에 통일할 때 남북국 시대 때 중국은 무슨 나라였다? 당나라. 그래서 발해와 당과의 관계가 계속 나왔었잖아. 그런 식으로 연결해 가시면 돼요. 알겠죠? 네. 수나라, 그러니까 당나라 앞에 잠시 있었던 나라가 뭐야? 수나라야. 우수수 떨어져 버렸어. 왜? 왕 2명만에 결국은 뭐라고? 고구려하고 싸우다가 끝장났어 나라가. 그런 식으로 기억해야 되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거 조선을 할게요. 지금까지 복습을 했고요. 조선은 누가 세웠다? 고려는 호족들이 세운 나라라면 조선은 누가 세웠던 나라다? 신진 사대부. 그리고 그러니까 사대부가 세운 나라였고 신흥 무인 세력. 이 사람이 대표적인 게 이 세웠던 태조 이성계가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네. 조선은 크게 조선을 나누는 두 전쟁이 있어요. 첫 번째 전쟁은요 임진 외란이고요. 여기는 병자 호란이에요. 호란. 이거 두 개를 우리는 양란이라고 하죠.
이 양란을 거쳐서 여기를 조선 전기, 여기를 조선 후기라고 할게요. 자, 조선 정기는 말한 것처럼 신진 4대부가 되었어요. 조선 정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들이 있어요. 정치 세력이니까 왕들이 있을 거잖아. 맞지? 제일 처음에 뭡니까? 누구죠? 태조. 자, 조선은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조선의 왕들. 자, 한번 해볼까요? 태정, 나리 개나리 노래 아나요? 네. 나리 개나리 하는 거 있지. 누군가 시킬까봐 겁나지. 내가 할게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년, 정순, 헌철, 고오순.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자, 우리 상우가 나와서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왜요? 자, 상우랑 하준이랑 두 사람 나올까요? 자, 나와서 한번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양옆으로 서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찍어봅시다. 시끄럽거든요. 자, 좀 더 붙을까요? 너네 다 했잖아. 시작.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오순. 감사합니다. 네, 이거 나리 개나리 넣어달라고 하세요. 자, 우리가 한 것처럼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미안해요. 예성, 연중, 인명. 여기가 좋아서 쓴 거 아니야. 선. 그 다음에 광, 인. 선은 여기고요. 인은 여기에요. 광인, 효, 현, 숙, 경, 영, 정, 순, 헌, 철, 고, 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고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를 우리는 고종에서는 조선의 왕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대한 제국이라고 불렀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선의 왕은 몇 명입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맞죠? 네. 맞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은요. 왕은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기억해야 돼. 이태.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기 태조야. 태조 이성계고요. 여기는 태종 이방원이야. 여기는 이성계고요. 여기는 이방원이야. 여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징검다리가 되었던 거지. 여기는요 세종. 이름은 이도였어요. 이도. 그래서 문종, 단종, 여기는 세조. 그 다음에 예종, 성종. 여기는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왕이 아니라 연산군이라고 해요. 그럼 연산군이라는 것은 반란을 통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갈 때는 뭐라고? 반란이야, 반란. 그래서 누가 이렇게 중종 반란이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 중종의 아들이었던 인조 명종이 있었어. 근데 명종에서 선조로 넘어갈 이 선조가 있었는데 명종이 자식이 없었어. 있었는데 빨리 죽었어.
그래서 조카를 썼던 거야. 조카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선조부터 반계라고 이야기했어요. 반계가 뭐냐면 여기까지는 뭐라고 직계야. 자기 아버지가 왕이면 어쨌든 자기 아버지가 왕이면 첫째 아들이든 뭐 몇째 아들이든 왕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뭐야? 자기 선조의 아버지가 명종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됐어. 알겠어요? 네. 그리고 선조 그다음 여기서 뭐야? 광해 군이야. 여기 또 군이 나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지. 이 반란을 우리는 인조반란이라고 해요. 인조반란이라고. 그다음 효종, 현종, 이 숙종이 완전 대카리스마야. 숙종 때를 기억해야 되고, 숙종 장희빈의 아들이 경종인데 이걸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영조가 있고요. 영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왕이 난 세종대왕보다 정조가 더 좋아. 정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조가 있고, 헌종이 있고, 철종이 있고, 고종이 있고, 순조가 있어요. 순헌철까지를 이 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세도 정치기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그 숙종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숙종 때를 역사적으로 환국의 시기다. 우리 환장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 환은 뭐야? 뒤집어질 환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하준이가 영의정이었어. 근데 어험 하고 나가려고 보니까 죄인은 오라를 받으라 이러면서 끌고 가버리는 거야. 그럼 건호가 이제 영정되고 바뀌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건호가 신나게 그다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라고 다시 이제 상호 집으로 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친구들이잖아. 그러니까 뭐 서인으로 갔다가 남인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바뀐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되는 시기였어. 여기서 왕권이 완전히 강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왕권이 완전히 강했을 때 왕의 권한이 완전 강했을 때가 어디냐면 이거였어요. 태종 이방원 때. 그리고 세조 때도요 왕권이 좀 강했어요. 네. 그리고 숙종 카리스마의 숙종 왕권이 강했어요. 영조도 왕권이 강했는데 영조는 왕권이 강한 이유가 뭐냐면 오래 살아서 그래. 영조가 장수했거든요. 오래 살았고 나머지 세도 정치기에는 왕이 아니라 누구라고? 안동, 김씨 대표적으로 김조순으로 대표되는 안동 김씨 세력이 왕권이 강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요.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요. 자, 태조가 왕이 되려고 했어. 그런데 태조는 신흥 무인 세력이야. 그러면 태조가 활은 굉장히 잘 써. 신궁이었어요. 근데 정치력이 있지는 않았어. 그러면 태조를 도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태조하면 생각해야 될 남자가 있어. 누구야? 정도전이야. 정도전은 극도로 불교를 싫어했어요. 극혐했어 불교를. 그래서 정도전이 썼던 책이 불시잡변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처의 쓰잘데기 없는 잡소리 이런 게 불시잡변이야. 경복궁이란 이름도 정도전이 짓고, 그리고 또 태조의 정도전은 정치적 파트너였다면 정신적 파트너가 있어. 이 사람은 누구냐면 무학대사 스님과 친했어. 왜? 태조는 고려 사람이니까요. 고려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됐잖아. 맞지? 무학대사도 있었다는 거. 자, 그렇게 있는데 태조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를 세울 때 누가 가장 많이 협력하고 누가 많이 싸웠냐면 태종 이방원이었어. 그런데 왕위를 누구한테 넘겨줬냐면 막내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줬어. 왜 막내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줬을까요? 그래야지만 정도전이 정치하기 편하니까요. 왕자를 가리킬 거란 말이야. 이거는 지금까지 아까 고려까지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고려까지는
왕이 있었잖아. 그리고 귀족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고려까지만 해도요. 왕은 뭐라고? 놀고 싶으면 그냥 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조선의 왕은 놀 수가 없어요. 조선의 왕은요. 여러분 조선의 왕의 시간표를 보면요. 살인적이에요. 거의 우리 그 수험생 수준을 능가해요. 그 정도로 조선에 아침에 일찍 뭐 조강 무슨 맨날 공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조선에서 공부를 좋아했던 딱 3명의 왕이 있어요. 누구? 딱 느낌적인 느낌. 공부를 좋아했다 이 왕이. 예, 세종이 공부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영조가 공부를 좋아했어요. 또 정조가 공부를 좋아했고요. 이들은 공부를 제가 좋아했어. 그런데 이 성종은요 공부를 잘했어. 공부를 잘했는데 좋아하지 않았어. 성종의 엄마가 공부를 됐다 많이 시켰어. 그러니까 자기는 별로 공부를 안 좋아했는데 그냥 공부를 좀 잘했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공부를 시키고 싶겠니? 안 시키고 싶겠니? 좀 안 시키고 싶어. 놀리고 싶다면 또 특별히 아들이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 그러니까 막 놀아. 어차피 공부하게 될 거야. 그래 애를 배려놨어. 걔가 누구라고? 연산군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영조도 지가 됐다 공부를 얘는 공부도 잘하고 공부도 좋아했어. 정조는요 연산군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냐면 손자야 손자. 그럼 아들이 있었겠지. 맞죠? 영조의 아들, 정조의 아버지가 누구야?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사도세자가 있었어. 사도세자가 있었는데 뒤주에 갇혀 죽었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도세자 되게 똑똑했어요. 근데 영조의 기준에 넘치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성종처럼 좀 일찍 죽어주시면 연산군처럼 활개를 쳤을 텐데 영조가 너무 오래 살았던 거야. 그리고 또 영조 시대 후반 때는 뭐라고? 누구의 힘이 강했다고? 왕의 힘이 아니라 신하들의 힘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뒤집어 가져 죽이고 정조가 했었단 말이야. 자, 여러분 볼게요. 어떤 느낌인 줄 알겠죠? 자, 세종대왕은요 모든 부분에서 천재였어요. 한글도 만들었죠. 자, 세종대왕이 만든 거 뭐죠? 한글 1443년. 이 연도는 반드시 외웁니다. 몇 년이라고요? 1443년이면 몇 세기예요? 15세기. 그러니까 조선은 15세기 정도의 나라였다 이 말이야. 알겠어? 이 정도로 합시다. 1443. 네. 한글이 창제됐단 말이야. 우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자가 없는 나라,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는 나라에서 유엔에서 보급하는 언어가 뭐예요? 한글이에요. 몰랐죠? 말은 있어. 근데 글자가 없는 나라에서 유엔에서 이 말이 너무 과학적이다 라고 보급하는 문자가 한글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IM 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증언되기 위해서 전파된단 말이야. 이 전파의 도구로 뭘 쓰겠단 말이야. 한글이 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간다면, 성경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한글로 들어갈 것입니다. 전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별론가요? 빨리 안 끝내줘서 소름 끼치는 건가요? 너무 짜증나네요. 아닙니다. 자, 그렇게 그런 시절들이 이렇게 있어 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세종 때는 대부분 다 뭔가 창제하고 만들어졌고 치국이 다 대체로 뭐라고요? 다 세종 때야. 세종 때는 기억해야 돼. 개유정난이라는 걸 일으켜요. 개유년에 이때 정난은 난리를 킨 게 아니라 정치를 안정시킨다 이 말이야. 이 뜻이야. 참 신기하죠. 그래서 왜냐면 문종이 세자를 너무너무 오래 한 거야. 세종이 좀 오래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1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왕위를 물려줘야 돼. 근데 문종의 동생이 세조가 있었어. 이유거든요, 이름이. 근데 너무 아가 거친 거야. 얘가 누굴 닮았냐면 이걸 닮은 거야, 똑같이. 아버지를 한성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안 되겠다 싶어서 세종이 어떤 정보인, 황인지, 김종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손자 잘 부탁한다. 그리고 성균관에 있었던 성균관 아니라 집현전에 있었던 그런 성삼문이라든지 박팽년이라든지 신숙주라든지 이런 자기가 키웠던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한테 뭐라고요? 맡겼어. 그런데 뭐라고? 젊은 그러니까 그 집현전에 있었던 학사들 말고 신숙주, 성삼문, 박팽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황보인, 김종서 뭐 이런 나이가 많으신 이런 사람들이 황표정사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왕이 뭘 모르잖아. 맞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딱 적어놨고 거기다가 노란색 점을 찍어놨는 거야. 그럼 이 점 찍은 사람을 한 거를 그러니까 오케이 해주라 이런 말인 거지. 근데 그거를 보니까 이 세조가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나라는 피를 흘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나라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때려 죽인 거야. 그게 계유정난이고요. 이 계유정난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명회라는 사람이 설계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일 사람 살릴 사람 뭐 이렇게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명회가 해가지고 이제 세조가 나중에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단종이 세조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것으로 했어요. 노산군으로 물러나고. 그때 나중에 죽이죠. 어쨌든 그래서 세조의 아들이 예종이고 예종이 일찍 죽어요. 일찍 죽여서 성종이 누구냐면 예종의 아들이 아니고 예종의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뭐야? 세조의 손자였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성종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원래 세자가 됐어. 근데 세자가 되고 얼마 안 돼서 죽은 거야. 죽다 보니까 이제 왕위를 못 물려주잖아. 그래서 예종이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예종도 또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그러면 예종도 아들이 있었거든. 근데 3살밖에 안 됐어. 예종이 아들한테 못 물려주고 이제 그 세조의 원래 큰 아들이었는데 죽었던 그 사람의 둘째 큰 아들이 아니야. 또 둘째 아들한테 물려줬어. 그 사람이 자을산군이라고 해. 이 사람의 이 성종의 그 왕이 되기 전에 군호가 뭐냐면 자을산군이었어. 자을산군이었는데 왜 여기한테 물려줬을까? 그러면 자을산군의 장인 때문이야. 자을산군의 장인이 누굴까? 바로 한명회야. 한명회가 자을산군의 장인이었어. 그러니까 자을산군 성종의 엄마가 완전 똑똑한 여자였어. 인수대비라고 있어요. 정말 똑똑한 여자였는데 공부를 많이 시켰어 아들한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여기에 성종이 한명회가 성종을 지지해가지고 성종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성종은 어릴 때부터 됐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많은 엄마가 이제 스트레스 쌓이고 이러니까 아들이 이제 좀 스트레스 풀라고 많은 이쁜 여자들을 많이 뒀어. 많이 뒀는데 한명의 딸이 일찍 죽었어. 일찍 죽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또 왕비가 되었는데 걔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나중에 연산군이 될 거거든. 그래서 연산군이 이제 왕이 됐죠. 그래서 연산군이 왕이 됐는데 그 성종의 이도 중종도 성종의 아들이었어. 연산군이 진짜 성질이 정말 지랄 맞았거든요. 정말 눈에 보고 좀 이쁘다 싶은 여자들은 다 강간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쫓겨났고 그다음 중종이 됐고 그다음에 중종의 아들 중에서 이제 인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명종이 있었는데 이 명종의 엄마가 문정왕후야. 문정왕후고 문정왕후의 동생이 누구냐면 윤형원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외척 정치를 하는 거야. 윤형원의 첩이 있었어. 첩인데 나중에 자택이 됐는데 그게 정난정이라는 여자였어. 그게 다 헤쳐먹은 거야. 그래서 이 문종은요
명종은 원래 왕이 어릴 때 왕이 되면 엄마가 정치를 하거든요. 그것을 수렴청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수렴청정을 몇 살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준아? 성인 되기 전, 그러니까 보통은 16세까지 해요. 그때 16세. 그런데 나이가 21살 정도 됐는데도 계속 엄마가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좀 정치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엄마가 아들내미 기싸대기를 빡 때리면서, 명종 기싸대기를 때리면서 네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감히 나에게. 그러니까 그 명종은 문정왕후가 죽을 때까지 있잖아. 별로 한 게 없어. 하고 싶어도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살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으니까 도둑들이 막 들끓는단 말이야. 그때 명종 때 유명한 도둑이 있었어. 명종 때 유명한 도둑. 성이 임씨야. 그렇죠. 이때 임꺽정이라는 도둑이 있었어요. 명종 하는 키워드가 임꺽정이에요. 그래서 명종은 자기가 이제 왕 아들이 없이 죽으니까 누군가한테 왕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선조의 군이 되기 전에 여기 자을산군이라고 해서 성종은 자을산군이라고 했다면 여기는 하성군이야. 하성군. 또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똑똑했나 봐. 그래서 어쨌든 명종이 왕을 물려줬어요. 근데 이 선조가, 나는 왕 중에 선조 제일 싫거든요. 근데요, 선조가요 그렇게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물려줄게. 그리고 선조가 글씨를 그렇게 잘 썼어. 명필이었어. 명필.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때 선조는 자기는 왕의 직계가 아니야. 그렇게 핸디캡이 있단 말이야. 그 핸디캡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누구를 등용하냐면 여기까지는요. 이 나라를 세우는 개국했을 때 개국을 하는 공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개국을 하는 공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훈구파라고 해요. 개국을 나라를 세울 때 하는 거 맞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 훈구파들은 당연히 고려가 세워지는 것에 그러니까 고려를 무너뜨리자고 했겠나 고려를 유지하자고 했겠나? 무너뜨리자고 했으니까 조선을 세웠겠지. 맞지? 그런데 신진사대부 중에서 개국의 공신이 없는 거. 그러니까 고려를 계속해서 유지하자. 맞지? 여기는 정도전이 개국을 하자고 했으면 정도전의 친구인데 고려를 그대로 유지하자 하는 사람이 누구야? 정몽주였어. 정몽주. 근데 이 정몽주의 세력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훈구파에 대립되는 설을 이걸 사림파라고 해요. 사는요 무슨 사자? 선비라는 소리야. 선비사자. 림은 숲을 임자야. 선비의 숲. 그럼 선비들은 어디가 있었겠노? 정치 서울에 못 있으니까 저 고향에 있었겠지. 맞잖아. 그러니까 이 사림파들을 등용하기 시작한 게 누구란 말이야? 선조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조 때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많지. 선조 때 똑똑했던 사람 누구예요? 율곡, 이희, 태계, 이황, 뭐 이순신 또 엄청 많아요. 선조 때 완전히 그 사람들 다 어디다가 지금 등용당한 거란 말이야. 살인 밑에 있다, 사집에 있다가. 그러니까 살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 그리고 또 중종도 생각해봐. 중종은 뭐야? 중종 연산군을 없애고 첫 번째 반란이잖아. 반란을 일으킨 세력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네. 그 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왕을 좌지우지하겠어, 안 하겠어?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이가. 그러니까 왕은 뭐라고? 자기한테 좀 필요한 세력이 필요하다 이가. 맞지? 나에게 뭐라고? 조건호가 너무 필요해요. 나에게는 하준이가 너무 필요해요. 하는 것처럼 필요한 세력들이 있을 거야. 그 중종하면 생각나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광조야. 이 조광조는요, 이 훈구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이에요. 당연하지. 조광조 되게 똑똑했거든요. 그 조광조는 훈구 세력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다른 경제 사회사에 들어갈 거고 어쨌든 그랬었다. 어쨌든 조광조를 몰아낸 사건이 있어요. 아주 지금을 생각하면 너무 웃긴 사건이야. 어떤 거냐면 그 나뭇잎 있잖아.
나무 잎에다가 꿀로 있잖아. 글자를 적어놔. 그럼 뭐라고? 그러면은 벌레들이 뭐라고? 그 꿀만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뽕뽕 뚫릴 거잖아. 그게 뭐라고 됐냐면 주초위왕이라고 돼 있어. 주초위왕을 글자 합하면 뭐냐면 조씨가 왕이 된다 이 말이야. 그거를 보고 이 중종이 뭐라고? 조광조를 정치에게서 몰아낸 거야. 그래서 조광조는 죽을 때까지 중종이 자기를 불러줄 줄 알았어. 근데 끝까지 부르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선조 때부터 여기는 한 사람이었다면 선조 때부터 살인파들을 대거 들어올 사람이 한꺼번에 많아져. 그럼 파가 갈리겠어? 안 갈리겠어? 갈리잖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붕당이라고 해. 붕당. 당으로 나뉜단 말이야. 이때부터 붕당 정치가 시작돼요. 알겠습니까? 네. 붕당 정치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붕당의 대표적인 이 붕당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게 뭐라 임진왜란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사신을 보냈어. 일본에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을 때. 그런데 사신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 세력을 잡고 있었던 세력이 누구냐? 북인 세력이었어. 북인 세력. 북인 세력이었는데 북인 세력들이 있고 북인하고 남인하고 이렇게 짝짝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인 세력이 있고 서인하고 남인하고 이렇게 짝짝꿍이 되어 있었는데 북인 세력들의 사람들이 이렇게는 하고 남인 쪽에서 갔던 사신하고 의견이 달랐던 거야. 그럼 그러니까 인조 입장에서는 선조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는 게 좋니? 안 하는 게 좋니? 안 하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마 좀 약간 정신 나가나더라. 이렇게 말을 들은 거야. 전쟁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 뭐냐면 여러분 고려시대는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임진왜란까지 여기까지 한 200 몇십 년 동안 전쟁이 하나도 없었어. 그 무슨 말이야?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군사력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와가지고 너무 놀랬다 하잖아. 왜? 군대가 없는 거야. 이름은 있는데 군대가 없어. 군대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그때 고속도로도 없었는데 부산의 동네부터 시작해 서울까지 뭐라고? 거의 뭐 며칠 만에 왔다고? 주르륵 왔잖아. 막는 사람이 없는 거야. 맨 처음에 동네 무너지고 맨 처음에 그 다음에 뭐야? 신립 장군이 탄금대에서 전투를 해. 말도 안 되는 전투를 해가지고 기마병이 되냐고 그게 조총을. 그래서 죽어요. 그거로부터 뚫리고 확 들어온 거야. 진짜. 그러니까 딱 들어오니까 뭐가 없어. 원래 왕을 잡으면 끝나잖아. 너 체스 해봤어? 체스에서 체크메이트가 뭐야? 왕 잡는 거잖아. 맞지? 근데 경복궁을 문을 열고 들어갔어. 경복궁이 불타고 있어. 왜? 백성들이 경복궁 불질러 버렸어. 왜? 왕이 도망갔거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을 한 거야. 일본 사람들이. 일본 그 사람들이 뭐니? 그러니까 이제 뭐야 평양에 있다는 거야. 그 평양에 가가지고 선조가 막 이랬거든.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다. 백성과 함께 있겠다. 하니까 다시 평양까지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 다음날 도망을 가. 도망을 가면서 어떻게 도망을 갔냐면요. 배를 다 불질러 버려요. 왜? 백성들이 못 따라오게. 따라오면 느려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알고 있었어? 그렇게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율곡이이야. 그래서 율곡이이가 정자를 하나 지어요. 그래서 그 정자는요. 맨날 그 정자에 하는 일이 뭐냐면 기름 바르는 일이었어. 왜? 그날이 선조가 평양에서 대동강을 건너갈 때 비가 왔었어. 그러니까 기름이 발라져 있어야지만 그 나무가 탈 거란 말이야. 그 정자가. 그래서 정조가 선조가 대동강을 이렇게 지날 때 그 정자가 불탔어요. 율곡이가 그만큼 똑똑했다는 거야. 율곡이가 구도 장원공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행정고시에 9번 붓 패스한 사람이야. 그거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그렇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선조가 자기는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다? 명나라로 도망가려고 했어. 명나라에서도 약간 의심을 했다. 뭐를? 너무 빨리 밀고 오는데 일본 외놈이 이게 이 조선하고 명하고 짝짝꿍 맞춘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닌 거야. 그래서 명나라에서 뭐라고요? 대거 보내줘. 군사를. 이 세계사를 공부하면 아는데 그때 명나라에 황제가 거의 미친 황제 엄마가 또 장난이어갖고 그 황제가 파업을 해. 파업을 하고 황제 안 해. 나 황제 안 할 거야.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하고 있다가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이제 한 몇십 년 안 하고 있다가 처음에 딱 한 게 뭐 조선에 파병하는 거였어. 그것 때문에 명나라가 결국 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조선에서 뭐라고요? 제조, 지은. 우리 조선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그 명나라 때문이었다. 명나라가 망했어도,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됐어도 우리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명나라를 도와야 된다. 그럼 뭐 헛소리를 하고 막 그랬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 무슨 외교를 했다고요? 이 광해군 때, 광해군은 중립 외교였어요. 중립 외교를 했는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중립 외교란 말이야. 명과 청 사이에 중립 외교를 했어요. 그래서 청은 조선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청이 되기 전에 후금이라고 하거든요. 후금이 나중에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웠는데 후금이 청이 됐는데, 그래서 그 광해군이 약간 나중으로 가면 정신 쇠약증 이런 거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하면 사람들이 잘 의심하고 그러니까 의심을 굉장히 잘하는데 자기 측근을 완전히 믿는 거 있잖아. 한 100명 중에서 99명 의심해. 근데 딱 나는 수아만 믿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수아가 배신했네. 그래서 자기는 배신할 줄 몰랐던 거야. 자기가 배신당할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광해군은 유배를 어디까지 갔냐면 제주도까지 갔거든요. 광해군은 다시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어. 왜냐면 광해군이 그렇게 잘못한 건 없거든요. 연산군은 대짜 잘못했어. 광해군하고 연산군하고 좀 틀려요. 그런데 조선에서는 누가 더 나쁜 놈이었냐면 광해군이 더 나쁜 놈이었다. 연산군보다. 왜? 조선은 어떤 나라? 유교의 나라. 조선은 어떤 나라? 유교의 나라. 유교는 흉과 효를 최으뜸으로 해요. 근데 광해군이 효를 어긴 거야. 자기 진짜 엄마 아니고 자기 이제 선조가 또 60 넘어서 16살짜리 애하고 결혼해요. 그 이목대비인데 그 이목대비를 폐비시켜버려. 가두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자기 동생 막 영창대군 죽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폐모살제 이런 말이 있어. 엄마를 폐비시키고 동생을 쪄 죽이고 막 그랬다고 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동생 죽인 거를 떠나서 효를 건든 거야. 유교 나라에서. 그래서 광해군은 완전히 군이 된 거야. 아무리 정치를 했었어도. 광해군과 함께 망하게 된 게 바로 북인 세력이에요. 그때는 완전히 북인이 없어지는 거죠.